통정의 표시 옳은 것은 판례의감.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러죠? 여기서 이 통정이라는 건요, 합의거든요. 알고 합의하는 거죠. 근데 알기만 한 거죠. 그러면 부족해요. 합의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가짜거든요. 효력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은닉행위도 무효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은닉행위는 이게 알맹이고 진짜죠. 증여 기억하시죠?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효가 돼요. 숨겨진 행위, 이 증여에 대해서는 진실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만약에 이 증여, 즉 은닉행위를 무효로 봐버리면은 세금 포탈자들 엄청 좋아할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질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데 본인이 아니죠. 본인은 대리행위 효과가 기속되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를 하려면 이렇게 되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 대리행위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관계 맺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제3자 여기 있죠? 나만 잘하면 돼. 기억나시죠? 선의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겁니다. 5번 지문 가장소비 대착 이야기랍니다. 여기서 그 대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이죠. 양수했는데 선의랍니다.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맞죠?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네모로 표시할게요.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에 매매로 가장했다. 그러면은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민법 제108조네요. 따라서 증여 이게 진실한 거니까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가짜죠. 허위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기억 지문 볼게요. 갑을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사의 증여는 진짜니까 유효죠. 알맹이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요건이 뭐죠? 선의여야 되죠. 이 경우 무과실일 것은 요건이 아니죠. 무과실이 요건인 것은 한 군데였죠.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1번 지금 볼게요. 병이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이 이게 틀렸죠.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요건이 아닙니다. 병과 관련해서 선이냐 악이냐 그걸 봐야지 과실 이거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디귿 갑은 병에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지금 등기가 넘어갔죠. 근데 갑이 병에게 다이렉트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맞는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통정한 거죠. 이 통정이라는 것은요, 합의나 또는 양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지만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알아야지만이 양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그러면 알고 합의하는 거고요. 양해 그러면 알고 양해한 거예요. 실제 시험 응용 관련해서는요,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맞아요. 안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니에요. 이거 안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닙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따라서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 상대방의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 그걸로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또 이 통정이라는 것은요. 합의, 즉 상대방이 항상 있어야지 되죠. 다른 사람과 짜려면은 즉 다른 사람,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만 통정 허위 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짤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그 통정 허위 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비진의 표시 있죠.
비즈니스 표시에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게 비즈니스 표시입니다. 양자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기억이 오래가요. 가장매매는 무효, 그 배우의 증여는 유효. 이 케이스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즉 증여입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하면은 이 증여에 대해서 중과세가 돼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매매라고 하자.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매매로 보는 게 맞을까요? 증여로 보는 게 맞을까요? 당국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중과세 매겨야죠. 그리고 이 매매는요, 가장매매였죠. 매매에 대해서는 허위로 하기로, 허위 표시하기로 서로 통모한 겁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증여는 진짜였죠. 양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었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증여로서. 그리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집을 제3자, 다른 사람한테 판 것으로, 즉 매매한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짜로 등기까지 경료를 시켜버립니다. 채무자 재산이 이 집 한 채였는데 그러면 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이제 없죠.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나머지 지문 읽어봅시다. 자, 채무자의 통정허위 표시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채무자하고 제3자가 서로 짰다 그랬죠. 이 가짜로. 그럼 이게 통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매매죠. 가짜로 매매한 거예요. 등기도 가짜입니다. 표시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죠. 그러면은 당사자 사이, 즉 채무자하고 제3자 사이는 등기도 무효고 계약도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그러죠. 108조에 있죠. 이게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이고 매매도 무효였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채무자 소유네요. 이 집은. 그러면은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권 행사 이 말이 나오는데 취소할 필요도 없죠. 왜? 원래부터 채무자 소유였으니까. 왜냐면 이 계약이나 등기가 다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 소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취소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경우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채권 관계, 채권자에게는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취소권을 줍니다.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러는데요. 사는요 사기쳤다는 뜻이고요. 해는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해행위 취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는 취소권을 줍니다. 무효이니까 취소권 행사 못한다. 그게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외우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